네, 안녕하세요. 구린이의 내 집 마련 노트.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월세 시대 개막,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매체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전세는 26.4%가 감소했는데 월세는 16.7%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월세 비중이 작년 10월하고 11월을 비교해 봤는데 10월 달에 29%였는데 11월에는 39.4%로 10.4%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굉장히 지금 찾기 어렵고 전세 물량이 이제 지금 월세 물량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가요? 월세가 늘어나고 있나요? 네,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전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주의 주변에도 전세가 없고요. 네. 전세가 나오면 광고도 안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은 전세를 임대차 물건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물건은 한두 개 있더라도 광고를 안 해요. 네. 왜 안 하냐면 그동안 전세를 찾던 분들 그 리스트도 가지고 있고 그냥 임의로 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한테 전세를 얘기를 하면 바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쵸. 굳이 광고를 해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광고비 들죠? 또 광고를 하면 손님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전화를 해요. 같이 공동중개하자. 아. 귀찮아서 광고 안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물건도 적지만 광고도 안 하니까 전세 물건은 더 없어 보이는 거고 네. 사실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를 할 때 전세가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월세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월세는 이제 월세라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보증금을 보통 1000에 뭐 70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1억 8천 되거든요. 네. 전세를 바꾸면. 네. 그러면 1억 8천 전세하는 사람이 월세 1000에 70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합의를 봐요. 아. 그래서 한 5천에 얼마. 네, 네. 일반 반전세로 가는 거죠. 반전세 형태로. 네, 네. 그걸 준전세, 반전세 이렇게 준전세란 표현하는데 말은 뭐 반전세, 준전세 네. 용어는 뭐 지역에 따라 부를 수 있지만 그렇게 네. 얘기합니다. 음. 보증금이 이제 전세보다는 좀 작지만 네. 기존 월세보다는 더 많고 네. 이런 관계죠. 근데 이게 좀 우리가 가만히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큰 금액이 집에 묶이는 거거든요. 2년 네네. 동안. 그러면 그 월세가 전세와 따졌을 때, 전세로 전환했을 때 전세보다 더 비싸게 우리가 돈을 내는 거로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전세를 이 전세 금액이 막 2억이다. 네. 2억을 거기 준에서 보통 월세 산정을 2억을 하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지금은 거의 없죠.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2억을 주고 네. 내가 그동안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1000에 만약에 75를 낸다고 치면 2억이면 네. 75를 내면 75만 원 소로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일지 네, 모르겠는데요. 네. 2억을 집에다가 2년 동안 묶어두는 것과 네. 그 5천만 원의 반전세, 5천에 뭐 한 100이 정도로 해가지고 5천을 묶어놓고 내가 갖고 있는 나머지 그 2억이 들어갈 1억 5천에 대한 현금을 뭔가 여기저기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만든다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신문에 보면 이게 존이라는 분이 네네. 이분이 이제 월세 사면서 투자해라 네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데 난리가 났었죠. 자, 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다 잘하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투자를 못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맞아요. 네. 자기가 월세 사면서 그 1억 5천이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정말로 좀 가상화폐 핫하졌습니까? 네. 너는 한 달만 지나면 4배가 될 수 있는데 네.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4배가 될 수 있지만 4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세상은 도박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는 생존의 문제인데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1억 5천이라는 전 재산을 놓고 네. 도박을 해요? 그 은행에 넣으면 안전하지만 이율이 없고 그 통한채 같은 거 한 2% 될 거예요. 네네.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자금이 10억이 있어도 도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존권에 걸린 이 주거의 그 전재산을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보면 저 좀 더 이상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2억에 갖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뭔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게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어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네, 네. 이렇게 오피스텔을 치면 네. 거기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도 않고. 아, 대부분 근데 있어도 들어간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싸게 보통 하잖아요. 그런 그렇게 전세들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그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줄여야 되겠죠. 네, 네. 네. 아무리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한테.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너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있는 거는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 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네. 담보 물건이 없는 나오는 깨끗한 건 그쵸. 상관이 없는데 네. 다가구처럼 네. 집주인이 방이 여러 개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빚이 한 5억 있어요. 네. 집이 한 20억짜리 집이야. 네. 근데 내가 전세에 들어갔는데 잘못되면 경매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내 방을 보호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신중을 기해야 돼요. 네. 네.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전세 보증금이 네.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직거래나 이런 부분은 그런 데 대해서 방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뭐 누구 물어보더라도 자기 문제가 아닌데 네. 그 조언을 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주택을 거래할 때는 그냥 하든 뭐 부동산 이런 데 다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데 이 부동산 말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존니라는 분이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예요.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에 떴다 하면 뭐 조회수 수십만 원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긴 했는데 집값이 영원할 수는 없고 지금 자산이 집에 80%가 묶여 있다. 그래서 이 월세 시대에 대한 어떤 이 시대가 바뀌고 있음을 좀 알 필요는 있다라는 지적을 한 거는 또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분이 네. 외국에서 주로 많이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집이 미국에 있다고 네, 아니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거죠. 우리 너무 아까운 거죠. 네. 왜냐면 이분은 월세를 살아라가 아니라 네. 큰 금액을 전세를 뭐 10억짜리 10억의 전세도 있지 요새 않습니까? 뭐 전세가 뭐 네, 4억 10억짜리 그 금액을 집에 네. 넣어 놓는 게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전세값이 비싸서 네. 옛날에 10억에 살 수 있는 집을 10억에 전세를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은 깡통 전세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난리는 거예요. 화산이야. 네. 그러니까 영원한 집값이 깡통 주택이 되는 거죠. 10억 전세가 계속 집값이 올라서 15억, 16억이 되면 내 전세금 10억은 보호받지만 네. 옛날에 10억 하던 매매가가 올라서 15억이 됐어요. 네. 전세는 10억이 된 거야. 네. 내가 거기 들어가. 네. 주인은 그냥 10억을 갖는 거예요. 네. 그 집이 폭락을 해서 9억이 됐어. 네. 전세금을 10억을 줘야 되지만 네. 주인이 돈이 없어요. 너 집 알아서 가져가. 그럴 수가 있나요? 그쵸. 집을 경매하면 8억 5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그래, 그래서 당연히 궁금하다는 그럴 수 거죠.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네. 차라리 월세를 살았더라면 네. 1억에 만약에 한 150 하면 나머지 7억, 8억 5천이 생기잖아요. 네. 150은 물론 나가죠. 네. 150 나가지면 8억 5천을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이거 주식을 얘기했지만 네.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왜 집에다가 모든 걸 몰빵하냐. 네. 경제가 항상 좋을 수 없으니까 네. 그 우려를 이분은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근데 그런 시대로 갈까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할 수 없고 IMF를 예측할 수 없고 네. 저 금융위기 사태를 예측할 수 없듯이 네. 우리가 내부적인 거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오는 경우가 들지만 이 모든 경우는 좀 외부에서 왔잖아요. 네. 다 세 가지 최근에 왔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2008년, 네. 1997년 또 작년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누구 그러니까 자기 삶은 자기 사는데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세단이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전세 이익이 싸니까 전세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사람은 이제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집에다가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의 네. 말인 거는 네. 동의를 하는 젊은 세대가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우리가 의식을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에 대한 이 월세에 대한 의식을 우리 한국 사람들 고정돼 있잖아. 네. 표준화. 네. 그냥 여기 벗어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분은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생각들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충분히 의미가 있죠. 아니, 이거는 이제 그게 집이 물론 자산이긴 자산인데 그 돈을 내가 팔아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이상 그냥 돈을 깔고 앉아 있는 그게 너무 답답하신가 봐요, 이분은. 예, 그래서 10억에 보세요. 그래서 네. 10억 전세면 그냥 25평짜리 뭐 강북에 좀 괜찮은 아파트일 거야, 아마. 네. 그러면 그 10억을 자기 전세 주고 있으면 네. 그 10억에 자기 돈도 아니에요. 전세금 대출도 받았을 거라고. 네. 그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네. 한 9억이 떨어졌어. 네. 근데 자기도 10억에서 9억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빌린 전세금 대출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건 은행에서 그대로 가져가요. 음. 은행 빚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자까지. 네. 그러면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완전 그냥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냥 자기 문제인데 불구하고 그냥 남들을 생각을 좀 해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만 갔다가 그 당하는 그 문제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좀 본인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관점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예. 월세 시대로 지금 가는 거와 관련해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내가 집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또는 월세로 살 건지 작은 돈을 목돈으로 넣고 월세를 사고 나머지는 뭔가 이렇게 저렇게 좀 궁리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돈을 지켜서 집에다가 전세를 넣어놓고
또 이렇게 또 다음 목돈을 만들 때까지 버틸 건지 그거는 각자의 이제 판단에 따른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거 참 좀 뭔가 얘기하면서도 답답한데요. 네. 오늘 어쨌든 이 얘기 잘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